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상대방의 경제력 같은 것을 볼 때 상대방이 월급을 200만 원 받는지 400만 원 받는지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소비 습관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혼할 때 혹은 진지한 만남을 하고 싶을 때 상대방을 볼 때 소비 습관을 왜 봐야 되는지, 소비 습관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의 돈을 버냐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소비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소비 습관에서 이 사람의 가치관, 이 사람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나는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고 가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연애할 때 말로 하는 말은 언제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이 가정적인 사람일까? 이 부분을 보려면 저는 이 사람의 소비 습관을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돈을 쓰는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돈을 쓸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돈을 쓰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의 가치관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가치관을 말로 할 때는 속이거나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행동, 내가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지는 속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하게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나와 데이트하면서 쓰는 돈은 아까워하고 본인을 위한 투자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소비 습관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떤 사람일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더 이상 각자의 집에서 따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같은 생활 공동체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 사람인지, 평소에 돈을 얼마나 어떻게 쓰는 사람인지를 알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는 거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모아두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얼마나 돈을 모아두었는지 구체적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얼마나 했고 월급이 얼마였는지를 보시고 이 월급과 이 사회생활 한 기간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 월급과 이 정도 사회생활 경험으로 이만큼의 돈을 모았다. 정말 많은 돈을 모았구나.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근검하고 절약하면서 돈을 모았는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소비 습관의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에게 좀 믿고 경제권을 줘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돈을 버는 것이랑 사회생활한 기간 대비해서 많은 돈이 모여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왜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없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자기 개발하는 데 투자를 했다거나 혹은 병원비 같이 불가피한 지출이 있어서 돈을 많이 못 모았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해외여행이나 쇼핑을 즐기고 혹은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저는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없다. 나도 같이 즐기는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같이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이런 부분이 내가 연애할 때는 좋았지만 결혼해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과의 결혼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소비 습관에서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면서 큰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를 새로 산다든지 혹은 명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고정 지출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큰 돈을 쓰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8월쯤에 해외여행을 갈 것 같으니까
1월부터 얼마씩 모아서 8월에 돈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아서 한 번에 쓰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 습관의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겠죠. 우선은 할부로 결제를 하고 갚아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 할부금을 어떻게 갚을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본인이 큰 금액을 소비한 만큼 작은 지출의 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 역시 저는 충분히 경제권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소비 습관의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내가 큰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3번, 4번 고심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그냥 지르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내가 현재 상황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할부로 질러놓고서 이 할부금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 지출의 측면에서 분명히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예상하지 못하게 큰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위기 대처 능력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소비 습관을 통제한다는 것,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 부분을 통제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본인 스스로의 통제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커피를 3잔을 마시던 사람이 앞으로 내가 돈을 갚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만 마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커피를 3잔에서 한 잔으로 줄이는 것만 해도 내 라이프 스타일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살면서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혹시 결혼과 관련돼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 연애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안녕.